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자림루를 지키는 광주 영산강유역 환경청 농성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전남 녹색당 운영위원장님이기도 하고 오늘 같이 연대해주고 있는 그린씨와 저에게는 강정마을 친구들이기도 한데요.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진짜 집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싸왔는지 점심을 먹고 그걸로 저녁을 하고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손이 크네요. 그리고서 영희님이 이렇게 헌 옷가지들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예쁜 옷으로 이렇게 방석을 만들어주고 갔어요. 궁뎅이 차갑다고. 예쁘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켓팅을 했고 일지를 가만히 뒤돌아보기도 했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오늘은 외출을 하고 왔습니다. 장기 농성자가 무슨 외출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농성만큼이나 중요한 토론회, 주민 토론회에 다녀왔어요. 뭐냐 하면 비자림로 숲 사람들이 지금 이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농성을 하면서 요구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4계절에 걸친 생태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 누구와? 지금 공정함을 위해서 시민 모니터링단이죠. 계속해서 이곳에서 멸종 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을 찾아내고 이 숲의 가치를 발견해내고 있는 사랑의 저항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시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공정하게 4계절 생태 정밀 조사를 시행하라. 그리고 남은 한 가지가 환경 문제로 인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다. 특히나 비자림로 숲은 도로 공사와 도로를 만드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막아서고 있는 투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곳이 중요한 난개발의 상징이자 환경보호, 환경운동에 큰 전환점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싸움인데요. 환경 갈등으로 인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찬성과 반대, 개발과 보존 측은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양분된 구조죠. 이곳의 갈등 조정과 그리고 실무를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원들이나 변호사, 그리고 갈등 조정 전문가, 주민대표단, 그리고 지역의 환경단체, 시민단체 대표들을 포함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생긴 후로 처음 주민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갖는 그 토론회가 바로 옆에 광산구청에서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마침 광주의 현안들을 찾다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찾다가 알게 돼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어느 한 곳, 지구상의 어느 한 곳에
민주주의나 환경운동이나 시민의식의 성숙함, 그저 성숙해지진 않죠. 수많은 고난과 인식, 재발견, 여러 가지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지구상의 어느 작은 마을, 작은 섬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딘가에서 이 소식을 듣건 듣지 못하건 간에 작은 숲, 소중한 나무 하나라도 지켜줄 수 있게 서로 다 에너지가 이어져 있다고 저는 그런 말을 믿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바타에서 이렇게 생명수와 어머니 나무와 이어지는 지고 어딘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이어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잖아요. 예, 그래서 한 몇 시간 외출을 갔다 왔는데 그 안에서 반성과 또 어떤 그림을 그려보게 됐었어요. 반성이란 이 장록습지, 다녀온 곳은 광산구에 있는 장록습지라고도 하고 황룡강습지라고도 하는데 우포늪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습지, 국가 습지와는 다르게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혹여 이 습지가 보존되고 국가 습지로 지정되면 개발이라고 해서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난개발이나 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만 떠올릴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들이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들이 개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바라는 건 어마어마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개발에 따른 어떤 자본적인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실 줄 알았거든요. 오해한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소박하고 일상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실한 것들이었어요. 어떤 것이었냐 하면 광산구,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 주차난을 해결한다던가 운동시설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공간들을 마련하기에 그동안은 기존에는 하천 습지 국가습지 예정지인 하천변이 저렴하기도 하고 운용의 그 공간으로 이제까지는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간을 국가습지로 보존하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한 분은 습지로 지정되면 해충이 엄청 많아진다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르신이 너무나 아름답게 점잖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마을에 발전이 좀 있을 줄 알았더니 골목의 주차난과 그 혼잡함은 해결해 주지도 않은 채 이런 국가습지 같은 거대한 사업들만 신경 쓰는 건 어떤 특정한 이득이 생기는 그 단체나 뭐 예를 들어 환경단체 너희들이 이득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절박한 호소가 있었어요. 그게 접점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주 편안하게 이제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 국가습지 사업에
익산국토부, 익산청, 광주 영산강유역 환경청 이를 장려하는 광주시 신청을 했죠. 국가습지 지정을. 그리고 국가습지 보존 뭐 이렇게 지정하는 어떤 뭐 까먹었다. 그거. 또 그 외에도 많은 시민단체와 이분들이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아니라서 그게 아니고 몰랐던 환경 자연 자원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역시 귀를 열어주셨는데 특히나 광산구청장님의 말씀과 이 대화를 풀어가는 방식이 부러웠어요. 우리 도지사가 주민들이 한겨울에 피켓을 들고 있는 그곳을 지근지근 밟고 올라선다든가 하는 그런 제가 알고 있던 제주도민 제가 알고 있던 그것과 너무 다르게 아주 지혜로웠어요. 광산구청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동시에 살살살살살살 풀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그런 것,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약 2시간 반 숨 쉴 틈도 없이 목이 바짝바짝 마를 만큼 아주 치열한 토론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실 제가 갈등 조정 협의회 같은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하게 꾸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조금 과장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렇게 5번에 걸친 5개 동이 포함되거든요. 5번에 걸친 설명회, 그 수차례에 걸친 주민 토론회,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거의 최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하시는 걸 보고 잘 왔구나. 역시 또 한 번 광주다. 민주시민의식이 민주적인 어떤 절차들이 성숙도가 본받을 만합니다. 오늘은 비자림로 숲이 지켜지는 희망을 안고 이곳 광주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보통 때만큼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일주일 기념으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서둘러 돌아왔죠. 사실은 2차 토론회가 7시 반부터 9시 넘어까지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농성장을 그린씨가 지켜주시지만 오시기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래 비워두기는 죄송스러운 일이라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이제 오시기로 하셨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로 이끌어주셨던 박그림 선생님이 오늘 하룻밤 연대해 주시러 광주에 강연이 있으신 길에 세종시에 제2공항 그 천막에 들려서 연대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지금 강연하러 가셨는데 저녁 늦게 들어오신다 하셨어요. 박그림 선생님이 이끌어 주셨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주셨던 설악산 소식을 듣고 비자림로 숲 사람들은 정말 힘을 받았거든요. 아마도 수많은 환경 저항이
보관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큰 힘이 되고 어떤 축이 되는 그런 큰 사건이었죠. 그런 박그림 선생님이 마침 또 엄청 사랑하는 그린 씨가 계신 덕에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게 편하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주 자연드림 아이쿠 분들이 먹거리를 또 이만큼 싸다 주시고 얼마나 발랄하고 밝은 에너지를 주고 가셨는지. 또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광주 인하학교 사건, 도가니 사건이라고 보통 불리우죠. 그 희생자들을 위해 400일 넘게 농성을 하셨던 실로암 사람들 대표 선생님이 오셔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린 씨와 생협에서 갖다 준 제가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라면 중에 하나인데 뜨뜻한 국물에 낮에 영희님이 싸다 주신 우엉 김밥이랑 부초밥이랑 이렇게 담궈서 따뜻하게 먹었습니다. 라면 먹었다고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랬죠. 사실은 비자림로 숲이 보존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하면서도 뚜렷이 그냥 내버려두라 하는 것이 사실 이곳을 지키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토론회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또 꿈꿔봅니다. 그랬어요. 오늘은 일주일째인데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이렇게 바로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깊어요. 아까 잠시 광산구청 대회의실이 7층이었는데 무심히 걸어 내려왔어요.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싶어서 걸어 내려오는데 계단이 그렇게 고요한 곳이구나. 그렇게 높은 건물에 오르내릴 일이 송당 사는 저에게는 거의 없거든요. 촌에 살았어. 근데 그저께 목욕탕에서 내려올 때는 계단이 거의 창고처럼 쓰여지고 빨래 건조대가 널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전상 이게 비상구잖아요. 그러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공간이지만 비상구인데 그렇게 창고로 쓰일 수 있다는 건 계단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나요? 그랬어요. 오늘 내려온 광산구청의 계단은 아주 고요했는데 왜 그렇게 관공서에는 큰 거울이 많은 거죠? 오랜만에 거울을 실컷 봤어요. 약간 좀 붓기가 생겼던데. 잠시 7층을 내려오는 사이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비자림로 숲을 지키는 시민이 아닌 그냥 김키미를 오랜만에 만나고 왔습니다. 6층, 5층.
제자림로 숲을 가슴에 껴안고 올라온 시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시나요? 이게 SNS에 보면 즐거운 하루, 외로운 하루 이런 것들이 올라오시던데 다들 괜찮으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아직 있다는 것이고, 그건 아주 굉장히 근사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남아있다면 늦기 전에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제주도 방송에서 취재 요청을 해주셔서 아침에 KBS 라디오에 한 10여 분 인터뷰를 했는데요. 혹시 들으셨는지 방송국에 그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고, 이따 오면 공유 드릴게요. 두서없는 말이었지만 진실한 말이었으니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 바쁘게 보내다 보니 또 해가 져서 어둡기 전에 서둘러 밥을 먹고, 오늘 유튜브도 실내에서 저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책장 앞에서 7번째 편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유튜브만 보고 찾아오신 분도 계셨었어요. 놀라움,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감정이 앞서려고 하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녁에 많이 추워졌어요. 따뜻히 주무시고,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성할 때는, 농성이란 게 이미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네요. 이건 민주시민의 권리고 자기 의무이자 주어진 기회입니다. 한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농성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고맙고 힘있고 여한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무슨 말을 하다가 까먹었네. 예, 농성할 땐 평소보다 더 따뜻이 있어라 했거든요. 지금 가슴이 허하시다거나 그런 분들은 따뜻하게 주무셔 보세요. 안녕. 내일 뵙겠습니다.